자, 또 나가보자. 드르. 왜? 이제 거의 다 됐어. 이제 뭐냐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태양계. 태양계 형성. 태양계에서는 이제 우리 별은 뭐밖에 없냐? 태양밖에 없지. 우리가 진정한 별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지구라는 별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건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지구는 별이 아니고 행성입니다. 스타가 아니야. 플래닛이야, 플래닛. 그래서 소위 해서 우리가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애를 행성이라 그래. 그래서 영어로는 플래닛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 태양만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태양 기준으로 보는 거야.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우리 빅뱅 우주로는 우주가 처음에 얼마 만들어졌죠?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그러니까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야, 태양계는. 그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은하의 끝에서 끝이 10만 광년? 근데 중심으로부터 한 3만 광년 있는 나선팔에 태양계가 위치해 있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생기는데 그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성운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여기에 이제 이름이 태양계 성운이야. 여기에 누가 있어? 성간물질. 어떤 애들이야? 먼지, 가스, 티끌로 되어 있는 형태. 그런데 얘가 저온이면서 고밀도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뭉쳐 있었어. 그런데 이 주변에서 뭐가 초신성이 폭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가군동량이 생겨서 회전력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걸 겪는 거야. 그래서 누가 만들어진다? 원시 별이 형성이 되더라. 이제 원시 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뭐라 그래야 되겠니? 뭐라 그래야 돼? 원시 태양 이렇게 해야죠. 원시 태양의 형성. 야, 원시 태양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원시 태양은 크기가 계속 작아지겠지. 안으로 뭉쳐서. 그러다가 얘가 얼마가 된다고? 1000만 K가 된다고. 내부 에너지가 1000만 K에 도달하면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것이야. 수소 핵융합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지금 현재 태양이고 그때 별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메인 시리즈라고 해.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별은 주계열성은 태양은 어떻다고요? 46억 년 살았어. 수명이 100억 년 중에 반 정도 살은 거야. 앞으로 반은 더 살아야 돼. 50억 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몇 도야? 6000K 정도 되고 분광형은 G2 계열 정도 되더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한 주황색 정도 되더라는 거지. 우리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 그러면 한 청장년층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있는 게 태양이야. 더 이상 안 돼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 진행형 ING 중이죠. 지금 현재 계속 주계열성으로 있는 상태인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 주변에 이제 뭐가 있는 거니? 우리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행성들이 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운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운설이 저게 가설이잖아요. 저거에 타당한 증거를 몇 가지를 잡아보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성운설의 증거로는 성운설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증거로는 얘 태양이죠. 태양이 자전을 하더라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더라.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더라는 거지. 이 태양이 자전한다는 건 뭘로 알아냈냐 니네? 흑점이 이동하는데 흑점이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이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모습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에서 동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고요. 얘가 이렇게 자전을 하다 보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 가운데 센터에 있는 태양계의 태양이 얼마나 질량이 크냐. 얘가 돌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마치 찌꺼기들처럼 존재하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얘네들이 같이 따라 돌더라는 거지. 따라 도는데 얘네들의 공전 궤도도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더라. 지금 선생님이 쓴 수금지화는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지? 지구형 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니네 잘 알겠지만 지구형 행성에는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는 암석 성분 또는 지각 성분이죠. 금속 성분이 들어있죠. 지구 같은 경우는 철하고 니켈이 되게 많은데 그게 지구 안에 다 들어있지. 핵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암석하고 금속 성분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더라. 이때 뭐예요? 이게 1번이 태양의 자전 방향이라 그러면 2번은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전부 다 뭐더라? 얘도 서에서 동이더라. 일치하더라는 거지. 가운데 센터에 질량이 굉장히 큰 태양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나머지 찌꺼기 애들도 돌더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특기할 만한 게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그린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전 궤도면이라 그러죠. 각각의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일치를 하더라는 거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넙대대하게 퍼져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지 않더라는 거지. 한쪽 방향으로만, 한쪽 평면으로만 이렇게 공전 궤도면이 같은 평면으로 이렇게 돌더라. 이게 회전에 의해 가지고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걸 갖다가 성운설을 증거로 근거를 한다. 증거를 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네 여기에 목토천해가 있잖아. 이렇게 되죠.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목성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건 중학교 때 다 배웠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죠? 기체로 이루어져 있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에서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온도가 낮아. 대부분 다 뭘로 존재해? 고체로 존재합니다. 기체 상태인데 얘네들이 얼어있는 상태로. 어떻게 상상을 하면 되냐면 니네 드라이 아이스 상상하면 돼. 드라이 아이스 원래 이산화탄소잖아요. 그거 얼려놓은 거잖아. 그런 형태야. 그러니까 기체가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거나 견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주선 같은 애들이 가서 착륙을 못해. 연착륙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근접 촬영 같은 거 하는 거야. 지나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런 거지 내릴 수가 없어. 반면에 여기는 이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우주선이 이렇게 연착륙을 할 수 있어.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을 갖다 구분하는 기준이 니네 이거 구분하기 그냥 어려우니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얘는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한 1kg짜리 쇠구슬이라고 상상을 하세요. 얘는요, 선생님이 한 100kg의 솜덩어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면 되게 좋아. 그죠? 금속이나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대신 되게 질량은 작어. 그래서 1kg 쇠구슬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쇠구슬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가라앉죠.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는 밀도가 큰 애들. 근데 100kg짜리 솜덩어리라고 생각해봐. 질량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되게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빨리 자전하다 보면 자전 속도 막 이런 게 되게 빨라요. 자전 속도 빨라다 보니까 어떻게 빨리 돌다 보면 찌그러지지. 그죠? 이게 편평도가 커진다 이러면 찌그러집니다. 그다음 밀도도 작아. 토성 같은 경우 밀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가져올 수만 있으면 토성을 가져와서 한강에 던져놓잖아. 한강에 둥둥 뜰 거야. 1보다 작기 때문에 밀도가.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면 쉽게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 현재도 태양은 지금 계속 중심에 있는 태양이 ING 중이다. 앞으로 50억 년 더 주계열성으로 살 것이다.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되죠? 적색 거성이 됐다가 안에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백색의 성이 되고 바깥으로는 행성상 성운으로 그렇게 해갖고 태양계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100억 년.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 이게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야. 태양계 형성 과정까지는 그래도 이제 가설로 얘기한다. 성운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구의 형성 과정 알아야죠. 지구는 그래도 우리 별이잖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는요. 조금 우리가 여기 안에서 연구도 여러 가지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설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야? 미행성 충돌 이론이야.
이론이잖아, 이론. 그래서 이 미행성 충돌 이론, 성운설보다 이제 좀 나이 미행성 충돌 이론에 어떤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럼 저 미행성이 뭐일 것 같으니 아직 행성이 되지 않은 거야. 아직 행성이 되지 않은 질량이 조금 작은. 요새 이제 봄이니까 요새 여기 앞에 보면 학원들 보면 요 조그만 애들 여학원 다니나 봐. 이렇게 막 가방 똑같은 거 메고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유치원생도 있고 근데 이제 막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들.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학교 가기 전에 우리 뭐라 그러죠? 들어봤지? 미취학아동 이런 얘기 하죠. 학교를 가지 아직 안 간 학생을 미취학아동 이런. 행성이 아직 안 된 거. 미행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행성이 아직 아닌 거. 얼마 정도 크기? 0.1 RE라고 합니다. 우리 이 RE라고 하는 건 radius of Earth 이렇게 할까? 지구의 반지름이란 뜻이야. 니네 지구 반지름 하면 얼마지? 6,400km. 이 정도는 상식이죠. 6,400km가 지구 반지름이야. 그거의 0.1, 10%란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 그려볼게. 이만한 애가 있어. 이 정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크기의 10분의 1 크기 정도 되는 미행성이 있었어. 그런데 이거보다 주변에 이제 얘네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아까 바풀떼기 얘기했죠? 안으로 몰린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행성들이 안으로 근처에 막 모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중력이 훨씬 크니까 얘가 끌어당겨갖고 얘로 막 충돌하더라는 거지. 이게 미행성 충돌 이론이야. 막 부딪히더라는 난리가 났겠죠. 지구가 난리가 난다고. 이때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0.5 알리가 됩니다. 이게 부딪히다 보면 얼마내죠? 지금 현재 크기의 지구 크기의 50% 정도 크기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 주변에 대기가 생깁니다.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 같은 거, 수증기 같은 애들이 막 생겨. 이렇게 생기더라. 그러니까 지구가 최초에 생길 때 0.5 알리, 즉 여기서 첫 번째로 원시 대기가 가장 먼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긴 게 뭐니? 그러면 대기가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그 연기 같은 애들이, 먼지 같은 애들이 둘러싼 거야.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여기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겠니? 니네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 운석 떨어지는 거 봐봐. 어마어마하지. 그때 열과 압력이 생기는데 그 열과 압력이 밖으로 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더라는 거야. 이 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들어오더라는 거지.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들어봤지? 온실효과라 그래. 이렇게 되더라. 이 부딪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하고 온실효과 때문에 안으로 기어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이제 드디어 막 말랑말랑하게 녹기 시작하더라. 용광로가 돼버리더라. 우린 뭐가 됐다? 마그마 바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뭐 인천 앞바다 그 바다가 아니야. 이거는 뭐야? 용광로야. 그래서 표현을 바다라고 쓰는 거야. 마그마 바다. 용광로가 생긴 거죠. 화산 활동을 엄청나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0.6 알리가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조금 큰 60% 정도 되는 크기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게 마그마 바다라 그랬죠. 안으로 핵으로 말랑말랑하고 액체 상태니까 이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더라는 거지. 밀도가 큰 애들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안쪽은 핵이라 그러고 바깥은 멘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 밀도 차이에서 핵과 멘틀에 불리더라. 이렇게 되죠. 니네 60%니까 그때 그 바깥은 멘틀이겠지. 다시 아직 지각이 형성이 안 된 상태니까 이렇게 되다. 이때 핵 속으로 들어간 게 바로 뭐예요? 철과 니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외핵하고 내핵에 철하고 니켈. 지구에 제일 많은 애가 철이거든. 지구에 제일 많은 애 철이야. 그리고 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죠. 원소들 중에 가장 안정한 형태가 철이라고. 철이 가장 안정한 형태. 철이 그래서 제일 많은데 이때 핵으로 들어갔더라. 근데 너 봤어? 누가 봤어? 지구 내부에 누가 봤어? 본 사람 없어요. 근데 철을 니켈이라고 정확히 예상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도 가끔 운석이 떨어지는데 철질, 니켈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옛날에 많이 떨어질 때 걔네들이 주로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에서 자기장이 나온다? 그걸 우리는 고지자기 또는 뭐 지구 내부에 있는 자기장을 분석해 봤더니 이 자기장이 철에서 나오는 자기장하고 똑같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지구 내부에는 철이 많구나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요때 들어가 버렸다.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됐다. 뭐에 의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밀도가 큰 핵과 니켈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0.6 알리대예요. 여전히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대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지. 여전히 대기는 둘러싸고 있다. 그럼 이때도 여전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부딪히고는 있어. 계속 미행성이 부딪히고는 있어. 근데 양이 이제 점점 적어지죠.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1.0 얼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기가 된 거야. 지금 현재 크기의 지구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현재 크기의 지구가 되고 여전히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대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이제 원장단 모임 같은 거를 자주 정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하면 이제 뭐 비싼 호텔 같은 데서 식사 같이 하고 뭐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항상 제일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호텔 뷔페 가가지고 정말 우아하게 한 접시만 딱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게 선생님 소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게 식탐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호텔 가면 평소 먹던 게 아니잖아요. 그 맛있는 것도 많아. 이게 절대 이게 한 접시 갖고 안 돼. 아, 좀 있어 보이지 않냐? 딱 가서 아주 조촐하게 한 접시 딱 조금 하고 딱 먹고 깔끔하게 먹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안녕. 그리고 딱 뒤돌아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 가면 막 몇 접시 쪄서 쌓아놓고 야, 너 몇 접시 먹었어? 몇 접시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아직도 그게 잘 안 돼. 가서 그러니까 가면은 맛있는 것도 많은데 배가 고프니까 자꾸 무슨 뭐 초밥 이런 걸 먹게 돼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원래. 더 고급진 거 평소에 못 먹는 걸 먼저 먹어야 되는데 우리 배가 위는 한정적이잖아. 금방 차버리잖아. 근데 또 이 선생님 바보가 선생님 죽을 좋아해요. 그래서 꼭 죽 코너를 못 지나갑니다. 근데 호텔 뷔페 가면 또 죽들도 종류도 많아. 우리 뭐 요새 뭐 저기 하면 굳이 2, 30만 원씩 내고 그거 왜 죽을 거기서 먹어. 여기 10,000원짜리 죽 먹으면 되는데. 근데 거기 가서 죽을 먹는다고. 근데 죽 코너 가면 항상 선생님이 느끼는 게 그거야. 이렇게 큰 통에다가 죽을 담아놓고 밑에다가 그 불을 지펴놔. 따뜻하게 먹으라고. 그게 지구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에 내부는 온도가 높은 상태야. 근데 이제 더 이상 떨어지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슬금슬금 식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 표면에 보면 어떻게 되니? 꾸덕꾸덕하고 굳어 있잖아. 그리고 구멍 뻥 뚫려 있는 거기서 떠내잖아. 이렇게 차갑게 접한 부분이 꾸덕꾸덕 굳어버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게 꾸덕꾸덕 굳어버려. 냉각되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원시 대기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가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때문에? 냉각되는 것 때문에. 이 냉각의 기본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부딪히는 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식기 시작하는 거지. 식기 시작하니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도 못 들어오죠. 이 대기가 두툼하게 쌓여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냉각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니네가 이해가 쉬울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뭔 말이요? 수증기가 되게 많았을 건데 그 수증기가 온도가 높았을 때는 수증기로 존재했던 애가 이제 물로 돼버리는 거지. 구름이 껴갖고 비가 왕창 내리는 거야. 비가 왕창 내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사이사이에 이제 물이 차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인천 앞바다 하는 바다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기는. 그러니까 니네는 지구가 만들어진 순서가 자 원시 대기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이건 태초에 한 0.5 알리 정도 됐을 때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좀 뜨끈뜨끈한 땅에 막 비가 내린 거야. 그러면 식으면서 그 땅 성분에 들어있는 여기에 칼슘 성분이라든지 나트륨 성분이라든지 이런 알카리 금속이나 알카리 토금속이 녹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얘 지금 마그마였잖아. 그러니까 마그마, 용암 뭐 이런 거죠. 이런 활동에서 만들어진 애가 Se- 황이라든지 염소 이런 애들이 이게 합쳐져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염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닷물을 형성하는 거야. 바닷물이 짠 이유가 이거야. 야, 바닷물이 왜 짠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니네? 아, 저 바닷가 어디 한 군데 바닷속에 아직도 맷돌이 돌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 멈추는 방법을 몰라서요. 맷돌이 지금 계속 소금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예요. 이야기책에 나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원칙 과학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그래서 지구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 대한 게 미행성 충돌 이론이고 미행성 충돌 이론에서 이제 시험 문제 되어 와서 나오는 게 이런 종류들이다.
0.5 알리 때 온실 효과에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고 말랑말랑해지니까 0.6 정도 됐을 때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 철하고 니켈 성분들이 핵으로 기어 들어갔다.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더 부딪혔겠죠. 근데 부딪히는 속도가 이제 점점 늦어지니까 서서히 식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지금 정도 크기 됐을 때 냉각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각이 먼저 딱딱하게 굳더라. 그리고 대기가 굳어서 비가 내리더라.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바다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풍화 침식 작용을 겪으면서 이제 구름 같은 데가 생기고 그런데 이제 풀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이제 이 과정 중에 이제 생물의 진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형성 과정에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원시 대기의 조성 변화라는 표현을 써볼게. 이게 나온다. 이 원시 대기의 조성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 방법이 뭐가 있냐면 빙하 코어 연구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용민아, 빙하가 뭘까? 빙하. 얼음이. 얼음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빙하 얼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얼음이라고 하지 말고 얘 빙하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년설. 만년설이 뭐니? 녹지 않는 눈이라는 뜻이야. 저기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에도 만년설이 있고요. 남극, 북극. 근데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런 그 다큐멘터리 보면 온실 효과 때문에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킹 조지 섬인가 우리나라 세종 기지냐 뭐니 그 기지 있는데 보면 그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빙하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10년 가까이 10년? 20년 지났어. 빙하가 저기 안으로 들어가 있어. 다 녹아 내려갔고 무너져 내려서 빙하 거리가 되게 멀어졌어요. 걔네 빙하 막 쪼개가지고 그걸로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 그 빙하가 얼음이 아니고 눈이 뭉친 거야. 그래서 녹지 않는 눈이 계속 쌓여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눌려서 마치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눈덩어리야. 딱딱한 눈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야 우리 눈 오는 날 상상해봐. 눈 오는 날. 유치하지만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 그 눈 오는 날 몇 년 몇 월 며칠 첫눈 오면 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 그런 약속들을 하지 않냐? 예,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약속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날이 있었죠? 너네는 그런 생각도 못했겠지만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 22초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먼 예전에 옛날에 그런 약속을 한 거죠. 2022년 2월 22일 2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나갔는데 대박. 사람들이 꽤 많이 온 거야. 그런 약속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은 거지. 그 나갔는데 자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그 사람은 딴 사람 만나러 온 거야.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SNS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 선생님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 시간 써 있잖아. 그래서 그날 22일 2시 22분 22초 뭐 이런 것까지도 하여튼 그래요. 뭐 운전하다 보면 항상 4시 44분 좀 기분 나쁜 숫자죠. 그죠? 이거 잘 보여. 그죠? 4444 잘 보이죠. 이게 약간 뇌가 착각하는 거라 그러던데. 나는 이걸 자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게 기억에 남는 거래. 나머지도 보는데 나머지는 별로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뇌에서 기억하지 않는데 4444는 유일하게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볼 때마다 계속 나는 그 숫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지. 하여튼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 2022년 2월 22일. 그럼 이제 우리는 언제 만나야 되냐? 우리 언제 만날까? 4044년에 만날까? 4044년 4월 44일은 없구나 또. 그치? 약속 한번 정해볼까? 눈 오는 날. 눈에 대한 환상이 선생님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군대 가서 깨져버렸어요. 와, 군대 눈이 막 이만큼 와 허리까지 와. 그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선생님 작전병이었는데 그럼 상급부대에 눈을 몇 센치 왔는지 보고해야 돼. 우리는 하급부대니까. 보고하는데 자루 갖고 가서 쟀어. 30cm 자 갖고 가서 눈이 오길래 그냥 해서 10cm 그래서 상급 10cm 왔습니다 보고했어. 그 눈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3cm 자가 쏙 빠져버린 거야. 이게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갖고 볼펜으로 그거 갖고 와서 센티미터 제로 이렇게 더 제가 뭐 50 몇 센치가 온 거야. 80 몇 센치가 온 거야. 와. 군대 눈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와, 그게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살짝 녹아서 그런 건지 잘 뭉쳐져. 그리고 눈 오자마자 치워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넉가래라 그러죠. 이걸로 밀면 이렇게 조금만 밀면 금방 이만해져 눈이. 와, 니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야. 이제 고1 들어가가지고 이제 입학 시간 했냐?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니네 아무 지금 생각이 없죠. 그냥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니는 거지. 정신없지 지금. 중간고사 정도 끝내봐야지. 또 짬밥이라 그러죠. 밥을 좀 먹어봐야지. 급식을 좀 먹어봐야지. 이게 고등학교 생활이구나 좀 알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네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되면 이제 수능도 봐야 되고 뭐 수시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2학년 3학년으로 갈 때보다 지금 1학년이 그래도 지금 정신없다 하지만 지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고 학교 내신도 해야 되지만 선행을 조금 해라. 방금 눈 얘기를 했지만 안타까워. 니네 고2, 고3으로 갈수록 마치 눈을 밀고 가는 느낌이야. 이 밀고 가면 금방 눈덩어리 이만해진다니까. 이 가면서 좀 편해져야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할 게 너무 많아. 눈덩어리가 이만해져. 그래갖고 3학년 때 가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버려. 갈 때 좀 덜어놓고 가야 되는데 니네는 계속 그냥 밀고 가는 거야. 짐이 이만해져. 3학년 때 가갖고 재수생들하고 격돌해야 되는데 재수생들은 8시부터 문제 풀고 수능 문제 풀고 앉아있는데 니네는 할 거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수생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권도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를 강화한대. 이게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니네 경쟁자는 재수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학교 내신대로 내신도 해야 되잖아. 수시로도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쫓아가다 보면 3학년 때 가면 압도적으로 니네들이 재수생들한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방학을 이용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은 선행하지 말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되도록이면 눈덩이를 몰고 이렇게 크게 만들면서 가지 말라는 거야. 좀 중간에 덜어놓을 수 있으면 덜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좀 짐을 덜어놓고 슬금슬금 편하게 밀고 가라. 그래야지 진행하는데 니네가 힘이 덜 드는 거야. 그러려면 결국 뭐야? 시간 쪼개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어영부영 하다가는 1년 금방 지나가고 금방 2학년 되고 금방 수능 봐야 된다는 얘기 나온다고. 그럼 그렇게 해서 3년? 2년 반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면 만족스러운 성과가 안 나와요. 내 욕심하고 늘 다른 결과가 나와. 나는 연고대 가고 싶은데 그 밑에 대학을 간다고. 그러면 재수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재수가 성공 확률이 높으면 문제가 없는데 재수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역 때 되도록이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눈덩어리를 좀 치우면서 가라. 그러려면 시간 쪼개갖고 수학 같은 경우는 한두 단계 선행을 해주는 게 좋고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니네가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구는 2학년 때 벌써 원과목이 결정이 돼서 그걸로 수능 과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내신 준비하는 거 통합과학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열심히 해갖고 등급 딴 다음에 이거 하면서 원과목을 병행을 한다. 차로 지금 하고 있잖아. 병행을 해서 2학년 때 원과목이 그냥 부드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수능 문제를 접근해. 그러면 내신도 딸 수 있고 수능도 잡을 수 있는 거야. 국영수는 어차피 3학년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니까. 선생님 탐구 선생님이니까 탐구는 2학년 때 거의 수능 수준까지 끝내버려라. 1학년 말에 끝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과학 하면서 시간 날 때 물론 여력이 없겠지만 원과목도 자기 선택 과목을 빨리 정해서 지금 같이 나가주는 게 2학년 때 훨씬 편하고 수능도 잡을 수 있고 2학년 때 내신도 잡을 수 있어. 통과보다 원과목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 방법을 해라. 눈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기까지 나왔는데 만년설이야. 눈 오는 날 그래서 친구랑 그런 약속을 해. 2022년 2월 22일 날 만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눈이 오게 되면 보통 우리 좀 포근한 날에 눈이 오잖아. 그러니까 눈이 소복소복 쌓일 때 봐봐. 요새 뭐 오리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그런 애는 오리 만들려면 잘 뭉쳐져야 되지. 그 한방눈이 잘 뭉쳐져요. 싹 왔을 때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으면서 좀 녹기도 하면서 수분이 좀 있으면 잘 뭉쳐지거든. 그럼 그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는데
이게 계속 눌려가지고 쌓이다 보면 지층처럼 쌓이는 거야. 그게 빙하야. 그 빙하에다가 이런 쇠파이프로 시출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시출해서 딱 꽂아가지고 하면 눈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걸 우리는 빙하 코어라 그래. 그래서 눈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혀 나온다고. 시출을 하면. 그러면 이 밑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층처럼 옛날 거고 이게 최근 걸 거 아니야. 그럼 이 층층마다 있는 공기방울을 조사하는 거야. 그럼 몇만 년 전에 쌓여있는 공기방울의 대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놓는 것이죠. 아이고, 여기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가 시간대별로 이쪽이 이제 뭐가 있어? 기압이겠지. 그랬더만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변함없는 게 질소더라. 질소는 예나 지금이나 지구의 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에 1기압 정도 되는 거지. 1기압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요 포인트 가끔 나오는데 이게 뭐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대기에 저기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더라는 거죠. 질소가 급격히 적은 부분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지층을 조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어떤 지층 구조에서 고생물이 굉장히 많이 화석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지층 구조를 그때를 고생대라는 이름을 지질시대를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없던 갑자기 많은 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걸 보니까 그럼 걔네들이 단백질 성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생물체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단백질의 질소 성분이 어디서 왔어야 돼? 대기 중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질소가 갑자기 현저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이게 어디다? 고생대의 시작이다. 고생대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명확하진 않지만 이쯤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게 이게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지. 얘가 CO2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더라. 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거에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이유가 해수의 용해야. 아까 여기서 바다가 생겼다 그랬잖아. 그리고 대기 중에 이제 막 부딪혔을 때 CO2가 굉장히 많았겠지. 이거를 반증해 주는 게 야, 수성하고 금성도 지구하고 똑같이 형성됐겠지. 근데 수성에는 대기가 있어 없어? 아예 없어. 이유는 뭘까요? 너무 태양에 가까이 있어. 다 증발해버린 거야. 다 날아가 버린 거야. 너무 뜨거워서. 근데 수성에는 우리 배웠지. 90기압의 이산화탄소가 있잖아. 그래서 걔네가 반사가 잘 돼가지고 수성이 반짝반짝거리잖아. 요새는 이름을 그렇게 안 짓던데.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지금 한 20대 정도 때 유행했던 이름이 여학생 이름 중에 샛별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그 샛별이 새벽에 반짝반짝거리는 별이다. 그래서 금성의 다른 이름이야. 샛별. 그때 당시에 이제 한글 이름으로 되게 예쁘다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샛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름들을 지었었어요. 요새 유행하는 이름은 뭐니? 성우. 너 유행하는 이름이야 이거? 아닌가? 옛날 이름인데 성우는 조금. 서연이도 조금 옛날 이름인데. 그죠? 그렇지? 용민이는 특이한 이름이고. 특이한 이름. 없어.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이름이야. 그런 이름. 하여튼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름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도 바꾸잖아. 이름 바꿨더니 시집 가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 그게 좀 약간 샤머니즘을 믿는 것도 선생님 좀 믿긴 하는데 안 풀리다가 이름 바꿨는데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서 좋은 이름은 사람들이 자꾸 부르고 그게 좋은 의미가 들어가고 좋은 그런 기운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된대.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가게 이름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름의 이미지 때문에 뭐 물건을 더 사러 오고 막 그래서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샛별 금성에도 이산화탄소가 잔뜩 끼어있어. 근데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처음엔 있었는데 그럼 금성에는 왜 지금도 이산화탄소가 90기압으로 둘러싸여 있을까? 너무 가까이 있어갖고 물이 다 증발돼 버린 거야. 근데 지구에는 물이 있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잖아. 그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거야. 근데 니네 알겠지만 이산화탄소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근데 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 이때 누가 있었어? 칼슘. 칼슘이 물속에 녹아 있으면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CO3, E-가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CO3. 뭐죠 이거? 탄산칼슘. 이 분필. 이거 뭐죠? 조개 껍데기, 생선뼈, 산호 이런 애들의 주성분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죽어가지고 쌓인 게 뭐예요? 석회암이야.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동해안이 그렇게 된 거야. 우리나라 동해안이 바로 고생대 지층이고, 그래서 동해에 가면 뭐 있어? 유명한 한라시멘트라고 하는 시멘트 회사가 있어. 그게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해 쪽에 저쪽 그쪽에 뭐 있어? 강원도 정선 막 이런 데 있잖아. 영월, 태백. 그거 뭐 하던 데야? 석탄. 석탄이 언제야? 고생대. 고생대 양치식물이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탄화된 게 석탄이야. 그러니까 그쪽 동해안 쪽이나 강원도 쪽이 전부 다 우리나라는 고생대 지층이야. 그래서 석탄광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폐광됐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 카지노. 그게 왜 거기다 세웠는지. 그 순간에는 되게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행성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박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는 거기에 웬만한 숙박시설에는 다 방마다 다 한 사람씩 죽은 그런 경우가 있대요. 다 자살하고 막 돈 잃어버리고. 그리고 밤에 가면 막 귀신 나오고 막 그런데. 거기다 비싼 외제차 맡겨놓고 했는데 돈 다 잃어가지고. 그리고 차 안에서 막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고. 비싼 차들이 되게 많대. 그걸 중고차로 산 사람이 자꾸 귀신이 보인대. 뭐 그런 얘기도 있어. 무섭죠. 우리나라 그쪽이 이제 그렇게 됐어. 폐광시켜놓고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카지노를 유치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도박하러 가가지고 돈 다 잃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여튼 그래. 적당히 해야 되는데 도박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나 봐. 이게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게 바닷속에서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생선뼈의 재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류, 갑주어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최초에는 무척추였는데 얘네들이 척추가 생기면서 뼈도 생기면서 막 이렇게 된 거야.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있다. 뭐가 있겠니? 이게 광합성의 재료로 쓰이더라는 거죠. 니네 그 광합성의 CO2가 재료로 쓰이잖아. 그리고 햇빛이. 그리고 이제 누가? 엽록소를 가진 누구죠? 조류, 해조류, 미역, 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파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광합성을 해갖고 꼴딱꼴딱꼴딱 그죠? 뽀글뽀글뽀글 산소 기체를 내.